하하. 거친 숨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저는 지금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죠. 그 여자의 이름은 김영자. 제 시어머니입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지영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부를 때는 늘 차갑고 날카로웠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30년의 세월을 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 시대의 순종적인 며느리 표본이라고 불렀어요. 착하고 말 잘 듣고 시어머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완벽한 며느리. 그게 바로 저 오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30년짜리 연극을 끝냈습니다. 어머님, 인과응보예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단 한 점의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죠. 제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30년간 모은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법 상속, 탈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제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까지요.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원은 이미 움직였고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압류됐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거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30년 동안이요.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그 봉투를 따라갔습니다. 그 안에는 친자 확인 서류가 들어 있었죠. 이건 왜?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복수가 성공했다는 것을요.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지영. 올해 52살입니다. 결혼한 건 22살 때였어요. 남편 민준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그저 사랑에 빠진 젊은 여자였죠. 시집을 갈 때 저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좋은 시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사는 삶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지영아, 우리 집 며느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 내가 등산을 가거든. 등산복 다림질하고 아침 도시락 싸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님.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30년 동안 계속될 일상이 될 줄은요. 결혼 후 1년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무급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시어머니의 등산복 다림질, 도시락 준비,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지영아, 이 집은 내가 일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내가 감히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은 늘 제 자리를 규정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이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남편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지영아, 미안해.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지? 조금만 참아줘.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해 줄게. 민준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요. 결혼 5년 차 딸 윤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윤서를 안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어머니도 조금은 달라지겠지. 손녀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지. 딸은 뭐하러 낳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갓 낳은 딸을 안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죠. 이 집에서 저는 영원히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윤서 때문이었어요. 제 딸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결혼 10년 차 제 일상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지영아, 너처럼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는 복이야. 하지만 복은 복이고 내 분수는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한 희생이었죠. 감사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인정 한마디를 갈망했어요. 고맙다, 지영아. 그 한마디가 저의 상실감을 채워줄 유일한 약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15년 차 민준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제 삶의 이유, 그리고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까지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민준이는 갔지만 너는 이 집에 남아야 해. 내가 늙었잖아. 누가 나를 돌봐.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남편의 죽음조차 제게는 자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결심했죠. 이제 저도 수집을 시작하겠다고요. 민준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낡은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끼던 물건이었죠. 저는 그 카메라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님, 민준이 카메라인데요. 나중에 윤서에게 주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그건 내가 보관할게. 나중에 손주에게 줄 거니까. 저는 그 카메라를 내줬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이미 확인한 후였습니다. 메모리 카드 속에는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이의 교통사고를 방조했다는 증거였어요. 제 이름은 오지영입니다. 52살 며느리 경력 30년 차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 말합니다. 참 착하다고, 참 순하다고, 저런 며느리는 천사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제 안에서 무엇이 자라나고 있었는지요. 민준이가 떠난 후 저는 15년을 더 버텼습니다. 아니, 버틴 게 아니라 준비했죠. 지영아, 오늘 저녁은 뭐야? 어제 미역국이었잖아. 오늘도 미역국이면 어떡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시 만들게요. 에휴, 네가 요리를 배우긴 배운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습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20년 차 딸 윤서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저와는 달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아이였죠. 엄마, 왜 그렇게 살아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윤서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윤서야, 엄마는 괜찮아. 이게 엄마의 삶이니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죠. 윤서는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에 합격한 거예요. 엄마, 내가 변호사 되면 엄마 꼭 구해줄게요. 약속해요. 윤서의 그 말이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제 딸이 성공해서 언젠가는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줄 거라는 희망이요. 결혼 25년 차 저는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받는 임대료 수입, 숨겨둔 비자금, 불법으로 처리한 상속 과정, 탈세 내역까지요. 저는 그 모든 걸 공책에 적었어요.
날짜, 금액, 장소, 대화 내용까지 빠짐없이요. 지영아, 너 요즘 뭐 하냐? 맨날 공책에 뭘 쓰고 있어? 아, 가계부요. 어머님, 집안 살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잘하고 있어. 돈은 아껴 써야 해. 시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기록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집의 모든 비밀을 수집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시어머니가 제 상실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슬픔을 안고 살았어요. 매일 밤 울었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죠. 지영아, 네가 슬픈 건 알아.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는 거야. 민준이도 네가 이렇게 우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일이나 해. 그 말 속에는 위로가 없었어요. 그저 저를 더 일하게 만드는 도구였을 뿐이죠. 저는 민준이의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이 지옥에 혼자 남겨두고 갔냐고요. 결혼 28년 차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요즘 숨이 차. 병원 좀 데려다줘. 네,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어요.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30년 동안 저를 짓밟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식단을 관리하고 병원에 모셨어요. 지영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네가 없으면 나 어떡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감사의 말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 안에는 이미 복수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결혼 29년 차 윤서가 변호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이제 엄마 구해줄게요. 윤서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윤서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복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저는 윤서에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30년간 모은 공책들, 녹음 파일들, 증거 서류들까지요. 윤서는 그걸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응, 윤서야.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엄마, 이걸로 할머니를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윤서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아직 기다렸어요.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결혼 30년 차에 찾아왔습니다. 작년 3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시어머니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의 말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이제 많이 약해지셨어요. 언제 또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어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죠. 지영아, 나 죽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 죽을 때가 됐어. 이제 유산 정리를 해야겠어. 유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구나 하고요.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유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너한테 미안하지만 이 집은 내 거 아니야. 내가 일평생 모은 재산이거든. 내 피가 섞인 자식에게 줘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피가 섞인 자식이라고요. 민준이는 이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대체 누구한테 준다는 건지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는 이미. 알아.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하고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영아, 사실은 나한테 딸이 하나 더 있어. 네. 저는 놀란 척했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카메라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에서 들었거든요. 30년 전 민준이의 아버지가 외도를 했고 그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났다는 것을요. 그 아이 이름은 김혜수야. 30년 전에 이혼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이제 찾아야겠어. 어머님, 왜 갑자기?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찾아서 재산을 줘야 해. 그게 내 의무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핍박하더니 이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도의 딸에게 재산을 준다고요. 어머님, 그럼 저는요? 30년 동안 모신 건요? 지영아, 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탐내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결심했습니다. 제 복수는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며느리로서 30년의 회한을 끝내는 인과응보 보상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김혜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내 휴대폰 좀 가져와봐. 연락처 찾아야 해. 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30년 전 소식을 아는 사람을 찾아서요. 여보세요, 순이야. 나 영자야. 혹시 그때 그 일 기억나? 내 남편이 바람 폈던 여자 말이야. 응, 맞아. 그 여자한테 딸이 있었잖아. 혹시 연락처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집착이 느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절박함을 보이지 않았으면서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김혜수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지영아,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볼 때는 단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짓지 않았으면서요. 어머님, 언제 만나실 거예요? 내일 당장 만날 거야. 지영아, 너는 집에서 기다려.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김혜수를 만나러 가는 그날, 저는 윤서에게 전화를 걸 것입니다. 그리고 30년간 준비한 복수를 시작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영아, 나 김혜수 만나러 간다. 저녁 늦을 거야.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문 앞에서 시어머니를 배웅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윤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윤서야, 엄마야. 지금 시간 돼. 엄마, 떨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가 보낸 자료들 다 확인했고 법적 절차도 다 진행했어요. 정말 할 수 있겠니?
엄마 30년 동안 참았잖아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윤서야.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방이에요.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서류, 도장, 계약서들까지요.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윤서에게 전송했습니다. 윤서야, 다 보냈어. 이걸로 충분해. 엄마 완벽해요. 이제 법원에 제출할게요. 3일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게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지영아, 나왔어. 어서 오세요, 어머님. 김혜수 씨는 어떻게 생기셨어요? 에휴, 말도 마. 완전히 딴판이야. 그래도 내 피를 받았으니 예쁘더라.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았습니다. 곧 무너질 사람인데 굳이 지금 화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래, 고마워.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며 김혜수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지영아, 김혜수한테 내 재산 다 줄 거야. 그 아이가 내 진짜 혈육이니까. 네, 어머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상관없었거든요. 3일 후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보였죠. 김영자 씨 계십니까? 법원 집행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법원이 왜?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집행관이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김영자 씨, 이건 재산 압류 통지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법원 출석 명령서고요. 뭐라고? 재산 압류.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3채, 예금 계좌 5개 모두 압류됩니다. 불법 상속 및 탈세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 상속, 탈세. 내가 언제?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법원에서 말씀하시죠. 집행관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지영아, 이게 뭐야? 너 뭔가 아는 거 있어? 아니요, 어머님.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연습한 거짓말이었죠. 집행관이 떠난 후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어요.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변호사 선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그래, 변호사를 불러야 해. 시어머니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냉담했어요. 김영자 씨,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이건 싸워봤자 질 소송이에요. 그럼 어떡해? 내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최대한 합의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울먹였어요. 지영아, 나 어떡하면 좋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의지하는 순간이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날 도와줄 거야. 네, 어머님.
저 변호사 한 명 알아요. 제 딸 윤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윤서. 그래, 윤서가 변호사잖아. 윤서 좀 불러봐. 네, 제가 연락할게요. 저는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말했죠. 윤서야, 할머니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알았어요, 엄마. 제가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윤서가 집에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윤서는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윤서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윤서야, 할머니 좀 도와줘.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윤서는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하신 모든 불법 행위 목록이에요. 불법 행위. 내가 뭘? 첫째, 남편 사망 후 상속세 탈루. 둘째, 부동산 명의 이전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셋째, 임대 소득 무신고. 윤서는 하나씩 짚어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누가 고발한 거야? 저요, 할머니. 윤서의 대답에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제가 고발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증거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제가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30년 동안 참았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를 믿었는데. 어머님, 저를 믿으신 적 없잖아요. 저는 그저 하인이었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큰 게 남아 있거든요. 더 큰 게 뭔데? 윤서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친자 확인 서류가 들어 있었죠. 이게 뭐냐? 할머니가 찾으신 김혜수 씨요. 그분 친자 확인 결과예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혜수는 시어머니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믿었던 혈육은 사실 남의 자식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어요. 윤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30년 전 남편분이 바람 피운 그 여자요. 그 여자도 다른 남자가 있었대요. 김혜수는 그 남자의 딸이고요. 아니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김혜수 씨는 이미 할머니한테 받을 돈 다 받고 해외로 떠났어요. 할머니를 속인 거예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30년 동안 제가 받았던 고통이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어머님, 이게 인과응보예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지영아, 제발 용서해줘. 안 돼요, 어머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카메라에서 나온 녹음 파일 전사본이었죠. 이게 뭐냐? 어머님이 민준이의 교통사고를 방조했다는 증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왜 지영이랑 이혼해야 해요?
너는 김혜수랑 결혼했어야 했어. 그 아이가 진짜 우리 핏줄이야. 엄마 김혜수는 아버지 외도로 태어난 아이잖아요. 저는 지영이를 사랑해요. 사랑. 사랑이 뭐가 중요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내가 만약 이혼 안 하면 나는 모든 걸 김혜수한테 줄 거야. 너는 한 푼도 못 받아. 엄마 그럼 그러세요. 저는 지영이와 윤서만 있으면 돼요. 이 자식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오늘 차 조심해. 브레이크 점검 안 했잖아. 엄마 괜찮아요. 급한 일 있어서 정비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마치 아들이 사고 날 걸 알면서도 막지 않은 것처럼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협박한 것뿐이야.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 어머님, 민준이는 그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브레이크 고장이었죠. 어머님은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으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거든요.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은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죽으면 김혜수한테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것도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 증거는 다 있어요. 이 녹음 파일, 그리고 할머니가 사고 직후에 보험금을 받은 기록까지요. 윤서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이었죠. 시어머니는 민준이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나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계획했어요. 아들을 죽이고 돈을 챙기는 것까지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나는 민준이를 사랑했어. 내 아들이었다고.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웃은 거였죠. 어머님이 사랑한 건 돈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아니었죠. 오직 돈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윤서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김혜수 씨가 할머니한테 받은 돈이요. 3억이었죠. 그래. 내가 그 아이한테 줬어. 내 혈육이니까. 그 돈으로 김혜수 씨는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했대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서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김혜수 씨는 처음부터 할머니를 속일 계획이었대요. 할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접근한 거죠. 안 돼. 그럴 리가. 그리고 김혜수 씨는 할머니를 학대 혐의로도 고소했어요. 30년 동안 엄마한테 한 일들을 다 증언하겠대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밟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발 아래에서 울고 있었죠. 어머님, 이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어머님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시어머니는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지영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 30년 동안 저는 매일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죠. 지영아, 제발. 나 이제 늙었어. 갈 곳도 없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윤서가 서류 가방을 닫았어요. 할머니, 법원 출석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안 나오시면 구속영장 나와요. 구속. 나를 감옥에 보낸다고. 할머니가 한 일들을 보면 충분히 실형이에요. 최소 5년은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기절할 듯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어요. 엄마, 우리 가요. 윤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야, 고마워. 엄마 3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끝이에요.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클라이맥스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나 지금 병원이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 쓰러졌어. 제발 와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에게 말했어요. 윤서야,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대. 엄마 가지 마세요. 또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가봐야 해. 마지막이니까.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산소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죠. 어머님.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영아. 왔구나. 네, 왔어요.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일까?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나도 모르겠어. 나는 그냥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응. 민준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을 때 나는 버려질까 봐 무서웠어. 그래서 돈을 모았어. 돈만 있으면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돈에 집착했어. 사람보다 돈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물을 건넸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돈도, 사람도.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지영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죠. 어머님, 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지영아,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님의 인생은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결과도 어머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시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혼자 숨을 거뒀어요. 임종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상주로 서지는 않았어요. 지영 씨, 상주는 안 서시나요?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상주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가족. 그게 가족인가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30년 동안 쌓은 인간관계는 모두 돈으로 맺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윤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죠.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거실, 시어머니의 방까지요. 시어머니의 방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어린 민준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한때는 행복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욕심이 모든 걸 망쳤죠.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엄마, 이 집 어떻게 할 거예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팔아.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거야.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이요. 응. 3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야. 저는 윤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집을 정리하던 중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진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필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나는 내게 사과하고 싶었어.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어. 30년 동안 너를 괴롭혔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내 두려움 때문이었어.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돈만 믿고 살았던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 지영아, 내가 행복하길 바라. 내가 못해준 행복을 내가 찾길 바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도 증오도 아닌 그냥 슬픔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행했던 30년이 슬펐죠. 엄마, 무슨 편지예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작별 인사야. 저는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윤서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나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할 거야. 뭔데요? 작은 카페를 차릴까 해.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고 책 읽고 사람들 만나고. 윤서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고마워, 윤서야. 저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 딸은 제가 하지 못한 모든 걸 이뤄냈습니다. 당당하고 똑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여자로 자랐죠. 윤서야, 너를 낳아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저도요. 엄마 딸이어서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민준이의 법정 상속인인 저와 윤서에게 돌아왔어요. 부동산, 예금, 모든 것이요. 엄마, 우리 부자 됐어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못했어요. 윤서야, 이 돈은 피로 물든 돈이야. 민준이의 죽음 위에 쌓인 돈이지. 엄마. 하지만 우리는 이 돈을 제대로 쓸 거야.
민준이가 원했던 방식으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기부하기로요. 교통사고 유가족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민준이의 이름으로요. 나머지 절반으로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제 이름을 건 첫 번째 가게였죠. 카페 이름은 자유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자유를 기념해서요. 개업 첫날 저는 카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커피 향이 가게를 채웠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라는 것을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손님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카페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의 복수가 끝났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허무함만 남아 있었죠. 제가 원했던 건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인정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잘 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혹시 오지영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순이에요. 영자 언니 친구였어요. 김순이.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죠. 저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앉으세요. 김순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영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영자 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영자 언니가 지영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김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티슈를 건넸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영자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자기가 평생 잘못 살았대요. 지영 씨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지영 씨 영자 언니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죠. 하지만 지영 씨를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알아요. 이제는요. 김순이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자 언니가 지영 씨한테 주라고 했어요. 이거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늘 끼고 다니던 결혼 반지였죠. 영자 언니가 말했어요. 이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증거래요. 지영 씨도 그런 순간을 찾으라고. 저는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히 함께. 시어머니도 한때는 사랑을 믿었던 거죠. 하지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결국 돈만 믿게 됐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잘 간직할게요. 김순이는 커피를 마시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저처럼 희생자였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 저녁 저는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야,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엄마? 너는 내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윤서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나는 행복할까?
엄마는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윤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민준이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묘비는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민준아, 나야. 지영이. 저는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랜만이지. 그동안 못 와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민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민준아, 나 이제 자유야. 내가 원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돌아가셨어. 평생 돈만 믿고 살았던 분이 결국 혼자 외롭게 가셨어. 슬프더라.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이거 주더라.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라고. 민준아, 나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했어. 비록 짧았지만. 저는 반지를 묘비 옆에 놓았어요.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윤서도 잘 크고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묘지는 평화로웠어요. 민준아, 편히 쉬어. 나도 이제 편히 살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준이 묘를 다녀왔다. 15년 만이었다. 미안하고 그리운 마음이 복잡했다. 시어머니의 반지를 놓고 왔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30년의 세월이 끝났다. 나는 자유다. 하지만 자유가 이렇게 허무한 줄 몰랐다. 복수를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텅 빈 것 같다. 시어머니도 민준이도 모두 떠났다. 남은 건 나와 윤서뿐이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오지영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자마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김혜수였어요. 미국으로 도망갔다던 그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지영 씨 맞으시죠? 김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혜수예요. 영자 어머니의 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요. 앉으세요. 김혜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오지영 씨, 당신이 모든 걸 계획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이용한 거요. 영자 어머니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를 미끼로 쓴 거잖아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제가 계획했어요. 김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요? 김혜수 씨, 당신도 영자 어머니를 이용했잖아요. 3억을 받고 도망친 건 당신이에요. 그건 우리 둘 다 똑같아요. 영자 어머니를 이용한 거죠. 다만 목적이 달랐을 뿐이에요. 김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김혜수 씨, 당신은 돈을 받았고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얻은 거예요. 하지만 영자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선택한 삶의 결과예요. 제 탓이 아니에요. 김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기 3억이에요. 전부 돌려줄게요. 그러니까 저를 고소하지 마세요. 고소. 제가 왜 당신을 고소해요? 당신 딸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김혜수 씨,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신을 겁주기 위한 거였죠. 뭐라고? 저는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당신이 그 돈 갖고 행복하게 사세요. 김혜수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혜수 씨,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당신도 당신 인생 사시고 저도 제 인생 살게요. 하지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영자 어머니 묘나 한번 찾아가세요. 당신이 진짜 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당신을 찾았으니까요. 김혜수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생존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김혜수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는 것을요. 오후가 되자 윤서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김혜수 왔다 갔죠. 어떻게 알았어? CCTV 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후련해. 윤서는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할머니한테 한 일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후회는 안 해. 하지만 기쁘지도 않아.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야. 엄마, 그게 정상이에요. 복수는 원래 그런 거래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로스쿨에서 배웠어요. 복수는 만족을 주지 않는데요. 그저 끝을 줄 뿐이래요. 저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엄마보다 훨씬 현명해. 엄마, 이제 앞만 보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카페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조용한 공간에 저 혼자였죠.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52살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30년 전에 순종적이고 겁 많던 눈빛이 아니라 강하고 단호한 눈빛이었죠. 나는 오지영이야. 52살. 30년 동안 참았고 이제는 자유야. 저는 거울 속에 제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거울 속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는 것을요.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던 친구들이었죠. 30년 동안 거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영아,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친구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우리는 식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아, 너 많이 변했다. 표정이 달라. 그래. 뭔가 밝아진 것 같아. 친구들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응, 나 이제 자유야. 자유. 무슨 일 있었어? 저는 30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어요.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지영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그냥 살아남은 거야. 친구들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지영아,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 우리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제 삶을 살 거라는 것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는 일상이 저는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리 있나요? 네, 앉으세요.
그 여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저는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여자는 한참 동안 무언가를 타이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좀 힘들어서요. 괜찮아요.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돼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사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 간섭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 잡으시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힘들어요. 때려치우고 싶은데 남편이 걱정돼서 못하겠어요. 저는 여자 앞에 앉았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볼래요? 네. 저는 30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 참았던 고통, 그리고 결국 복수한 이야기까지요.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자유로워요. 하지만 허무하기도 해요. 허무하다고요. 응. 복수를 했지만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후회하세요?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뭔데요? 나 자신을 찾는 거요. 30년 동안 저는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오지영이라는 사람은 없었죠. 복수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정하세요. 참을 건지 맞설 건지 떠날 건지.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 자신을 잃지는 마세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감사해요. 힘이 나요. 힘내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여자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윤서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저 약혼했어요. 뭐? 저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윤서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엄마, 제 남자친구 만나보실래요? 그럼. 윤서는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라고 해요. 윤서 약혼자예요. 반가워요. 저는 윤서 엄마 지영이에요.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윤서를 정말 사랑해요. 잘할게요. 고마워요. 우리 윤서 잘 부탁해요. 저는 윤서와 준호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제 딸은 저와는 다른 삶을 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죠. 엄마 결혼식에 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주인공 엄마인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몇 달 후 윤서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식장에 섰어요. 윤서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윤서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항상 행복해. 저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 하고요. 민준아, 우리 딸 결혼했어. 정말 예쁘더라.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30년 동안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유야. 그리고 행복해. 저는 하늘을 향해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시어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지영이. 묘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윤서가 결혼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님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요. 어머님도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게요. 저는 묘를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가벼운 마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네, 정말 좋은 하루예요. 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복수는 저를 자유롭게 했지만 진짜 자유는 용서에서 왔어요.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저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를 용서한 거죠. 저는 이제 오지영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부인도 아닌 그냥 오지영이요. 52살의 여자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커피를 나누는 일상이 저는 행복합니다. 가끔 힘든 며느리가 찾아오면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말하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잃지는 마세요. 저는 이제 알아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진짜 복수는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밤이 되면 저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손님들이 많이 왔고 윤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행복하다고. 나도 행복하다. 30년 동안 참았던 시간이 아깝지 않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나는 강해졌고 자유로워졌고 행복해졌다. 이제 나는 오지영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저도 그중 하나예요.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소중한 한 사람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저는 미소 지으며 불을 끕니다. 3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빛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과응보 보상극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얻은 교훈은 다릅니다. 가장 순종적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치밀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 30년의 시간은 저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게 해준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하지만 진짜 무기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살아남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30년의 지옥을 견뎌내고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30년짜리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세요. 복수는 끝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복수예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방식대로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만에 얻은 숭고한 가족애와 자존감의 결말입니다. 아니, 결말이 아니라 시작이죠. 오지영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